친구 관계가 끝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낭만적인 이상 때문에 사람들은 반드시 끝내야 마땅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클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책 그냥 가볍게 읽어볼게요. 제목이 몇 명쯤 안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예요.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뒤에 카피를 읽는데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의 친구 관계는 현재 모습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처음 친구가 되었던 모습에 근거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15년지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엔 정말 잘 맞아가지고 서로 이해도 하고 이제 죽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친구 관계로 이제 성립이 된 건데 또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점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그래도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던 친구인데 계속 가야지, 함께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야, 예전에 그 친구가 아니야. 이미 엄연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는데 예전에 그 추억만 가지고 계속 내가 힘들어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이건 사실 친구가 아니어도 어떤 관계여도 마찬가지죠. 뭐 이성이 됐든 뭐 지인이 됐든. 그래서 멀리 해야 될 사람, 차단해야 될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외국 그 저자다 보니까 이게 칼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몇 명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 가지려는 사람, 그리고 배신자, 그리고 자아도취가 심한 사람, 이 사람은 한번 꿈을 좀 깨보게끔 얘기해 볼 필요는 있겠죠. 폭로자, 이 친구한테는 뭔가 비밀을 얘기를 했는데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굉장히 얄밉죠. 경쟁자. 근데 이거는 사실 경쟁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한테 뭐 이런 거죠. 나한테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막 시기하고 상대방이 안 되기를 이제 바라는 사람인 거죠. 근데 선의의 경쟁이면 당연히 괜찮은 거고, 라이벌,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든 탐내고 당신에게서 앗아가려고 한다. 그냥 단순히 자극받는 라이벌은 괜찮을 수는 있죠, 당연히.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자극제니까. 근데 자꾸 뭘 뺏어가려고 그래. 나도 같이 뺏든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차단할 필요는 있겠죠. 축 처진 사람을 멀리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축 처진. 친구들 중에 그렇죠. 만났을 때 힘이 안 나고 그냥 에너지가 이제 뺏기는 거지. 근데 이건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 친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거나 힘들어해서 그렇게 축 처진 상황이면 도와줄 필요는 있죠. 그런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뭐 하려고 하면 야, 그거 안 돼. 야, 그거 할 필요가 있어? 그걸 왜 하는데?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에너지만 뺏어가는 친구. 이제 이건 에너지 흡혈귀라고 합니다. 통제자가 있어, 통제자. 같은 어떤 친구 관계인데도 사사건건 이제 간섭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유형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미운 적이 더 들기도 해요. 관심을 가지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만 유리한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굉장히 친구가 난감해하는 거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난감해하는 상황은 무조건 뭔가 도와달라고 하고, 자기가 난감해지는 상황은 참지 못하면서 상대방 난감해지는 상황은 개의치 않아 하는 유형. 친구 관계라는 게 학창 시절을 지나고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 옛날 같지 않은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결혼을 하고 어떤 친구는 결혼을 하지 않고 하면서 이미 생활 자체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달라지는 거죠. 틀리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공감도가 낮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감대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자기의 상황만 가지고 자기의 상황에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결혼을 당연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거고, 프리랜서인데 직장 생활을 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뭐라고 막 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100% 맞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자기의 상황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에 대한 정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최소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선택적 자발적인 관계다. 그렇죠. 우리가 뭐 계약 관계를 안 하고 선택적으로 이제 사귄 거니까. 상호적인 관계다. 기브 앤 테이크죠. 기브만 되기도 힘들고 테이크만 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내 삶에 발을 들인 거죠. 발을 들인 관계다. 그런데 발을 들인 것 자체로 굉장히 내가 괴로워, 아니면 상대방한테 내가 괴롭게 할 수도 있죠. 반대로. 그렇다면 굳이 법적으로도 당연히 뒷받침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건 굉장히 쉽다. 요즘 카카오톡 뭐 차단만 해도 그냥 끊기는데, 근데 그러기 전에 생각해 볼 건, 비즈니스 관계든 뭐 회사에서의 뭐든 뭔가 이윤이 걸려있고 이러면 당연히 이익적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친구 관계임에도 다른 어떤 이윤을 바라고 어떤 이익적인 관계를 가진 어떤 관계보다도 이익이 먼저 나타나 버린다면 그 친구는 더 이상 성립되기 힘들다는 거죠. 계속 뭔가 활용하려고 이 친구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뭔가 얻기만을 바라고, 비즈니스 관계로 그 명함만 왔다 갔다 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굳이 내 감정을 누구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한테 딸려온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있을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죠. 연애든 뭐 친구 관계든 어떤 지인 관계든 더 외롭고 힘들다면, 아니 더 외로워, 아니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짜증나고 외롭고 더 불행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도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선택적으로 사귀었던 사람들, 그럼 선택적으로 내가 취하거나 버릴 수도 있다는 건데, 예전처럼 뭐 이웃사촌이니 이런 것들 개념도 많이 적어졌고, 대신 남한테 피해는 최소한 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세상이 됐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 관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뉴스에 오르내리락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사람이란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카오톡 차단해놨어도 이 친구는 좀 살려주고 싶다 하면 오늘 그 차단 한번 해제해보세요. 얘기하다 보면 또 계속 놀고 싶네요. 어디 놀러 갈까요?